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5권. 문제는 경제야. 잘 살아보자. 박정희는 처음부터 5.16 혁명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적인 도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하지는 않았다. 박정희가 장면 정부의 무능과 부패를 공격하는 이면에는 장면 정부가 구현하려 했던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우리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점을 강조하지는 않았다. 집권 후 박정희 어록에서는 민주나 자유, 평등보다는 국가, 능률, 청신, 기강, 자조, 자립, 자주 같은 단어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1961년 8월 15일 광복절 제16주년 기념사에서 박정희는 조심스럽게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최초의 문제 제기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주어진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해서 그 형태만을 모방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풍토와 생리에 맞지 않았던지 허다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치졸한 의회 정치와 부패한 정치인들은 파쟁과 이권과 감투 싸움에 영일이 없는 나머지 사회 정의를 한없이 어지럽혀 야박한 사고만이 미만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퇴폐한 국가 경영이 하루 연장되면 10년의 후진을 가져오는 급격한 시대의 대조류 속에서 나날이 기울어가는 조국의 운명을 좌시만할 수 없어서 자아수술이란 비상조치를 단행한 것이 5.16 혁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대 목표를 향하여 돌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도의의 건설이요, 둘째는 경제 건설입니다. 도의의 확립은 민주재건의 초석이요, 경제 건설은 자주 독립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적 흥망이 기로에선 이 마당에 이기적인 방관주의자나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정희는 민주주의의 기초를 시민윤리의 확립에, 자주 독립의 조건을 자립경제에 두고 있었다. 민주주의나 자주 독립이란 구호에 머물지 않고 그 좋은 명분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론에 박정희의 관심이 머물러 있었다. 박정희는 근대화를 추진해가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대중동원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5.16 직후 박정희는 국민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조정신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 이런 강조를 하는 박정희는 사범학교 출신 교사의 자세로 돌아가 있었다. 이 무렵부터 박정희는 연설문을 꼼꼼히 챙겼다. 그는 밑에서 올라온 연설문 조안을 자신의 뜻에 맞게끔 고치거나 처음부터 자신이 기초하기도 했다. 따라서 박정희의 모든 연설은 그의 말이며 그의 생각으로 보면 된다. 1961년 10월 3일 개천절 치사에서 박정희는 남북한의 차이점을 예언적으로 지적했다. 남한은 이와 같은 과업을 국가 권력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대중의 밑으로부터 솟아오르는 역량에 의해 실현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한과 북한의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북한과 같이 강권에 의해서 지배되어 온 사회는 외견상의 힘과는 달리 사회 근저의 기본적 역량이 취약한 법입니다. 남한은 이제 근본적으로 축적되어 온 발전의 원동력과 혁명정부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지도에 의해 몇 해 안 가서 빈곤, 기아, 무지, 질병과 모든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복지사회 건설을 완성할 것입니다. 박정희는 국민들을 향하여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직설적으로 지적한 최초이자 마지막 지도자다.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국민을 찬양하고 국민들에게 영합할 때 박정희는 국민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1962년 8월 농협 주최 이동조합 업적 경진대회 치사에서 박정희가 한 연설의 조안은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쓴 것이다. 기자가 이낙선 당시 최고회의 의장 공보비서의 유품 중에서 찾아낸 친필 원고 중 주요 대목을 소개한다. 이것은 육성이나 다름없다. 이와 같은 원인이 과거 위정자들의 정책의 빈곤과 무능의 소치라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모든 농민들의 자주적 노력과 자각심의 부족이란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5.16 혁명 후 정부는 과거의 욕된 역사를 청산하고 도회국가,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인간 개조와 산업 부흥이란 두 가지 대목표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다시 말하자면 잘 살아보자는 운동인 겁니다. 혁명정부는 허다한 긴급시책 중에서도 우선 농촌 부흥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농촌의 잘 살기 운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중농 정책인 겁니다. 전 인구의 칠하를 점하는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경제 재건이요, 산업 부흥이요 하는 것은 공연불이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본인은 최근 호남 일대의 농촌을 다녀왔습니다. 전남의 모범 농촌 조성운동과 전북의 보고 가는 마을 운동은 확실히 우리나라 농촌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상록수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이 운동이 앞으로 계속 활발히 추진된다면 우리의 농촌에는 수년 이내에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날 것을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다니면서 본 몇 개 모범 불학에서 공통적인 점을 몇 가지 느꼈습니다. 이러한 불학에는 반드시 건실하고도 의욕적인 농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애향심이 강하고 불학민들을 단합시키고 불학민들의 의욕을 복돋아줄 수 있는 지도자가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농촌의 등불이요, 참다운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항상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자조심이 없는 농민들을 정부는 다 같이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자조심이 강한 모범 불학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중점적으로 도와서 부지런하고 노력하는 농민은 빨리 잘 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문, 잡지, 영화를 통해서 선진국 농촌을 보았을 겁니다. 농가마다 전기, 수도가 들어가고 텔레비전이 있고 자가용 승용차까지 가진 선진국가의 농가들을 보시고 부럽게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노력하면 그와 같이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남이 좀 도와주지 않는가 하고 의타심만 많고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 농민은 언제까지나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박정희는 자조정신이 없는 사람은 도울 필요가 없고 자조심이 강한 사람과 마을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새마을운동의 원칙을 이때 이미 세웠다. 대중 정치인들이라면 못 사는 사람부터 밀어주려고 했을 것인데 혁명가는 발상이 달랐다. (1961년 11월 2일) 박정희 최고회의 의장은 방미를 앞두고 군 지휘관들에게 군내 동향이란 제목의 정보 메모를 내려보내 참고하도록 지시했다. 이 정보 메모는 육군 방첩부대 혹은 정보부에서 올린 것으로 추측된다. 박정희 의장은 정보 메모를 회람시키면서 붙인 지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5.16 혁명의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고 혁명 과업 수행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본인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는 과거나 현재나 또한 장차에 있어서나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동시에 본인은 국군 장병들의 정신적인 동태에 대해서는 항시 세심한 관찰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군내 동향에 대하여 여론을 종합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경향이 있는 듯 하운데 그 중에는 인식 부족이나 왜곡된 사고방식 등에서 오는 점도 있으나 유오는 군 고위 지도층에서 장병들에 대한 정신적인 지도 이념의 확립과 솔선수범, 이에 대한 계몽 등의 소홀에서 오는 점도 불소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아래 동향 조사를 참고로 하여 적절한 지도 방법이 강구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첨부한 군내 동향 정보 메모는 만년필로 메모지에 기록한 것이다. 1. 지휘관 동향. 가. 전방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중에는 비주체 세력이라는 낙오감에서 상부 지시에만 따르겠다는 소극적이고 무사주의적인 경향이 많음. 나. 고급 지휘관은 가급적 책임을 하급 지휘관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으며 하급 지휘관들은 과중한 책임에 억눌려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고 가혹하게 평가해서 눈가림으로 그때그때 입장을 모면하고 있는 경향임. 다. 고급 지휘관 중에는 입으로만 혁명과업 수행 운운하는 등 열성을 표면화시키고 있으나 아직도 구실을 만들어 유흥을 즐기며 나태적인 구학이 가시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동향이 많음. 둘. 군 인사법 제정 공포에 따른 여론 및 반향. 가. 계급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전역 후의 처신 문제, 생활 보장 문제 등에 대한 심적 동요로 근무 의욕이 거의 상실돼 있음. 나. 작년 8월 및 금년도 진급 대상자로 포함된 자는 소극적이고 무사고주의적인 경향은 있으나 별다른 신변에 화가 없는 한
앞으로 7, 8년은 현역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관측하에 자기에게 부과된 책임에 대하여는 어떻게 하든지 수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다 간부 후보생 출신 위관 장교들은 육사 4년제 출신 장교와 지나칠 정도로 차별 대우를 한다고 군 고위층에 대하여 불만을 포지하고 있으며 1955년도 육사 출신 장교를 소령으로 진급시키게 된다는 상부 방침을 전문하고 적자와 서자 취급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음. 3. 군내 파벌 및 특권의식 대두에 따르는 여론 및 반영. 가. 군인이 주동이 되어 혁명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군 내부가 단결되었다고 평가한다는 것은 착오이며 군 내부를 흐르고 있는 저류는 중앙활동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어제는 동료이며 전우였지만 오늘의 거리는 너무나 현역한 감이 있어 특권층에 대하여 혐오와 시기를 하고 있는 경향임. 나. 아직도 고급 지휘관 중에는 지방적인 색채 또는 연고 관계 등으로 파벌적인 인사관리를 자행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는 경향임. 넷. 군내 부정행위 근절책에 대한 여론 및 반향. 가. 5.16 이후 지휘관급에서 과거처럼 양성 수입면을 밝히지 않게 되어 정화되어 가고 있으나 예산상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접대비 구실로 하여 부대 운영비에 손을 대고 있는 자가 아직 다소 있는 것 같음. 나. 논산훈련소 고급 지휘관급에서는 과거처럼 특이한 비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으나 하급 지휘관 및 기관 요원들에 의하여 사진값, 망실 보급품의 보충, 환경 정비비 등으로 훈련병들의 봉급을 공제 또는 각출하는 예가 아직 있다고 하며 특히 춘천 소재 운전병 교육대를 위시로 한 후반기 특수교육대에 대하여 훈련병들은 논산훈련소보다 구악이 더 심하다는 여론이 있음. 다. 아직도 각급 부대에서 금품 거래 또는 연고 관계로 인사이동, 장기 비공식 휴가, 외출, 출장 등을 자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 라. 모 사단 수색 중대장은 사단장과 인척관계로 전입이 되어 DMZ 근무대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특식비 중 상당액을 유용 또는 착복하고 있다 함. 5. 전방부대 사병들에 대한 일반적인 동향 및 여론. 가. 소총중대에 배속된 사병들은 5.16 전이나 다름없이 가정환경, 학력 정도 면에서 저열하며 학복, 교보병을 방침상 연대급 이하 부대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배경 없고 비난한 자들만이 일선고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상임. 나. 일개사단 평균 약 100명의 출감자들 때문에 하급 지휘관들은 골치를 앓고 있으며 그들은 부대 내 여론을 약화시키는 일에는 언제나 선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함. 다. 말단 사병들에 대하여 아직도 하급 지휘관 및 고급 하사관들의 기합이 심하기 때문에 구실 붙이기만 가능하면 휴가, 외출, 출장 등으로 영내를 이탈하고자 기도하고 있는 실정임. 라. 하절기에는 야외에서, 동절기에는 막사 안에서 소대장, 중대장들이 일간지 기사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것이 사병들의 식견을 넓히는 데도 효과가 있음. 마. 주보 물건이 사단, 연대, 대대 순으로 내려갈수록 질이 나쁜 경향이 있음. 6. 군납업자 동향. 가. 고위층의 배경을 이용하여 관계 장병들과 결탁하여 부정을 감행하던 기존 업자들은 거의 부정을 자행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전방부대 농협 측이 기존 업자와 경쟁이 된다고 가진 수단을 다하여 중상모략을 자행하고 있음.